그 포옹의 의미, 35일 만에 복귀. 지지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씨를 포옹했는데 이 포옹에 대한 의미는 뭐였을까가 사실 오늘 많은 보도의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정진상에게 책임 전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0일 금요일이었죠.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 때 공소 내용은 정진상이 한 게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돼 있다.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 정진상이 받았으면 나도 받았냐? 라는 식의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헌법상 연좌제는 금지다. 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정진상이 받아도 내가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변론을 펼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화 안 할 테니 안아보고 싶다라고 지지난 재판 때 정진상 씨를 아는 바 있죠. 재판부는 이재명 배임 혐의와 정진상 뇌물 혐의를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는데 정진상이 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받은 거냐? 정진상이 배임했다고 해서 내 책임이냐? 라는 식의 이 변론인데 이 발언이 혹시 이 정 실장에게 어쨌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무언가 좀 포옹한 거 아니냐라는 뭐 추측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법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렇게 이야기할 거면 그때 왜 포옹을 했는가? 안아줄 땐 언제고? 그러니까 일심동체라는 의미로 포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정진상이 한 게 이재명이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한 일과 이제 정진상이 한 일을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정진상이 한 일은 범죄란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 나는 정진상과는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생각이 났냐면 유동규가 생각이 났어요. 유동규는 측근 호소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같은 사람은 내 측근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동규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다. 유동규의 범죄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진상이 한 일이 범죄라고 하면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동규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닌가, 더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기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왜 포옹까지 했지? 저는 그게 참 의아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은 그 대장동 재판이긴 하지만 백현동 것만 봐도 백현동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는데 종상향 4단계, 용도 변경을 통한 종상향 4단계. 두 번째는 임대 아파트 100%를 10%로 줄인 거. 이 두 결재 문서에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시장과 똑같이 서명을 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한 일 중에 일부분만 정진상이 허락을 받고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돼도 이게 거꾸로 간 건 말이 되는가. 그다음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은 시장에게 사전에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실장한테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진상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건 아니지 않냐라고 되면 정진상의 범죄 혐의까지는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겠다. 약간 뭐 손절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일단은 최소한 뇌물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진상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것은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차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서 최고위를 여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당무에 이제 복귀를 한 셈인데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죠. 자, 다시 재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거냐라는 말이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보면 아니 나와 함께 공모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되자 증거 있냐라는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이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뭐 많이 보도되고 있듯이 포옹은 했지만 선긋기, 뭐 내지는 책임 전가, 내지는 손절, 뭐 다양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포옹 속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가 좀 수고해라 의 뜻의 포옹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진상과 유동규의 차이점은 정진상은 정치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95년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 같이 있었고 실제로 자기를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이 정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 둘의 관계에는 내가 너를 조금 손절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손절이 아니다. 네. 그런 의미까지를 지니고 있고 수고 좀 해라라고 일종의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전 뭐 양해 포옹 아니냐? 네, 그런 게 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배경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정진상과 연계되어 있는 그룹들이 당내에 장악이 돼 있어요. 소위 개딸 그룹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 떠나서 너는 우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네. 정진상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유동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같은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동규는 정식 조직원이 아닙니까? 네, 조직원이 아니에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사상 이념 정치 경제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유동규는 업자라고요. 어찌 보면. 업자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맥락일 수 있다. 그리고 네. 정진상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다. 예.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 사법 리스크를 헤어나서 대통령도 될 수 있다면 아니 근데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네. 이 대표가 이제 이런 식의 변론을 하고 검찰이 이제 정진상 씨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한다면 뭐 대장동 의혹과 뇌물 배임 독박을 정진상 실장이 뒤집어 쓰게 될 텐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럼 법리적으로 들어가서도 과연 검찰이 정진상과 이재명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 가도 그렇게 해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까 이제 정법전 정익진 변호사의 반박은 아니 더지사 모르게 어떻게 정진상 실장이 이걸 다 책임질 수 있냔 말이냐 무책임하다라는 비판 주셨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돼요. 예. 이게 복심이니까. 그런데 법리적으로 과연 검찰이 그걸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는 소위 구체적인 에비던스를 낼 수 있냐. 네. 같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논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안영환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정진상 씨와 이 대표가 정치 경제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박근혜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표는 대부분 sak전 판결 받고 제3자 뇌물죄 또 경제 공동체 이런 논리로 결국은 수감이 됐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는 이와 정 다른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루돼 있다. 무슨 변명이냐.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 이야기를 대신해 주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정치 공동체 그리고 수하, 부하 직원이지만 형제간처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몰랐다. 너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방금 포옹하면서 네가 잘 해봐라. 아마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너가 잘 해봐라. 나까지 오지 않도록 해봐라 하는데 어찌됐든 좀 랑잡으라 그러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기시감이 든다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재수 의원님 아니 무슨 뭐 조폭 영화 찍냐 우리가 뭐 네가 해라 이런 게 어딨냐 그냥 탁 애틋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이건 지금 법리적으로 증거 있냐라고 한 말을 과도하게 연결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박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할 텐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곤란한 상황이 뭐냐면 참모가 비리에 연루됐을 때입니다. 예, 참모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정치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함께 일하는 참모들이 이런 일에 연루됐을 때가 가장 이제 곤혹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것과 법적 책임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 법적인 책임으로 법적인 이제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거기에 뭐 경제 공동체다 무슨 뭐 참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정치적 책임 영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엄연히 구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많이 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큰 뭐 조직이든 아니면 무슨 뭐 기업이든 대신 참모가 큰 집에 가잖아요. 학교에 간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가 가라. 근데 실제 법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책임을 다 이제 독박 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은 2심 정심이에요. 왜냐하면 정진상 입장에서는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떠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미 저기 뭐 공소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백현동 뭐 성남 FC 대장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정진상 씨는 거의 이재명 대표의 그 분신과 같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형을 갖다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 아니 지금 정진상 씨 나이가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좀 있으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징역 30년을 받나 20년을 받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사면을 받는 것이 최대 지금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대신 가라 이렇게 하면은 반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진상은 이것은 내 숙명이고 내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전해지는 밑에 자막으로 가까운 상사인이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 금지 위반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냉혹하게 들린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일단 벌써 좀 선이 생기잖아요. 가까운 상사. 그러니까 뭐 동지 이렇게 지냈을지 모르는데 법원에서 가까운 상사. 사실은 저도 가까운 상사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과의 어떤 그간의 관계를 가까운 상사와 부하로 묘사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비정하다라는 지적. 두 번째는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지라는 건 염제대 금지다라는 건 제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그런데 말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헌법 13조 3항에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뭐 가까운 사이니까 내가 뭐 대신 책임을 갖다가 진다, 대신 불이익한 처분을 진다 이게 아니고 친족이어야 하는데 그럼 정진상하고 이재명은 뭐 친족입니까? 뭐 둘이 뭐 사돈입니까? 아니면 뭐 피를 나눴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저런 이야기 속에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하고 그만큼 가깝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반증하는 이야기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진상이 성남시장 했습니까? 정진상이 경기도 지사 했습니까? 하지만 모든 온갖 비리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지사일 때 벌어진 일인데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뭐 유동규나 뭐 김만배나 이렇게 돈 받은 거는 그거는 정진상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업무상 배임, 제3자 밀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진상한테 책임을 넘기려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저런 시도 자체가 오히려 반증으로 정진상의 행위는 범죄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고요. 정진상이 범죄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참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저는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안녕하 의원님. 보면요. 가까운 사람도 모른다. 유동규. 친하지 않다. 뭐 같이 해외 출장 갔던 분도 모른다. 김문기 처장.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가까운 사람이 없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평생 외톨이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정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상사 조직 생활 해보셨지만 오해하실까 봐 KBS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아니 뭐 어떤 사이세요? 그러면은 뭐 그냥 가까운 상사와 부하지간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좀 비즈니스적이고 좀 멀리 뭐랄까, 느껴지죠. 멀리 좀 느껴지죠. 네네. 아유 동생이에요.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동생 아우 형님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제 친한 건데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그간의 어떤 정치적인 인연이 가까운 상사 부하 사이로 표현하는 게 좀 충분할까요?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정치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이 많은 이재명 대표를 아는 또 그 관계를 아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계가 한 몇 단계 떨어져 가지고 그저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정진상 씨가 물론 겉으로야 뭐 하지 않겠지만은 속으로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라고 자문하고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가까운 상사. 전재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재명에게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진상에게 죄를 떠넘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것도 좀 이제 너무 과하게 좀 오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대장동 지금 재판을 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정진상에 대한 그 범죄 혐의들을 쭉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대장동 재판을 이재명 대표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진상에 대해서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결고리, 범죄 혐의점 이것에 대한 증거와 물증이 전혀 없다라는 그 반증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뭐 개인적인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반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치 경제 공동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할 때는 그 불법적인 이익을 공유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의 관계를 무슨 경제 공동체다. 이거는 이게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